네, 지난 8월 25일에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냈던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마라톤 협상 끝에 다음 달 20일에서 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 행사가 끝난 후에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돌발 변수는 없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의 김열수 교수 나와 계시고 또 동국대 북한학과의 고유환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무 접촉도 꽤 길었습니다. 무박 2일 동안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다가 이제 결론이 난 것이 일정 부분에서 다음 달 20일에서 26일 금강산에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총 200명 이렇게 인원을 정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시기 문제가 아마 조금 난항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려했던 그런 좀 안 좋았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접촉은 지난번 8.25 합의의 이제 첫 이행을 위한 그런 접촉이었는데요. 사실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과거에도 남북 간에 여러 합의가 있을 때 단골 메뉴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이벤트성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이게 이제 정례화되지 못하고 또 생사 확인이라든가 기타 고향 방문, 서신 교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협상이 임할 때 단순한 이벤트성을 넘어서 이 정례화 등 근본 문제를 좀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의 사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도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한 2개월여 동안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처럼 이 전산화가 완벽하게 돼 있지 못하고 네. 또 북한 주민들 중에서는 이산가족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주민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북 상봉 희망자 명단을 우리가 보내게 되면 북에서 또 해당되는 이산가족들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고 네, 네. 또 찾았다 하더라도 이제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달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내세웠던 것은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행사 등으로 해서 좀 바쁘다. 그래서 10월 말로 이렇게 연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 교수님께서 회담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도한 부분, 북한에서 굉장히 좀 신속하게 이 내용을 보도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도하고 나서 북한에서도 한 24분 정도 있다가 바로 보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그래도 비교적 좀 빠른 어떤 보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가 좀 반영된 걸까요? 예, 보도한 것 가지고 너무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의미를 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우리 한국은 공동 보도문을 11시에 발표했고 예. 북한은 11시 24분에 발표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한 24분 늦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8.25 남북 보도문 발표할 때는 북한이 또 한 3분 정도 빨리 했잖아요. 빨리 하고 우리는 정지하고.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예. 빨라졌다는 얘기죠. 이제 과거 같으면은 다양한 종류의 남북 회담이 있는데 그 회담에 대한 전달 정도 수준 그 정도 보도도 어떤 때는 며칠 또는 몇 시간 이랬는데 그래도 한 24분이지만 조금 늦게라도 그렇게 빨리 보도했다는 것은 좀 특이한 거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진실성이 이 속에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담 일단 과정을 두고 봤을 때 일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당 창건
70주년, 그러니까 10월 10일 이전에 이 이산상봉 행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실 추석 계기 이산상봉이란 말이 좀 무색할 정도가 됐어요. 추석이 이제 9월 말 정도가 되니까 10월 20일이면 거의 한 달 이상이 미뤄진 거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이 날짜를 수용했으니까 회담이 합의가 된 건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기싸움에서 밀렸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금 이산가족이 거의 70여 년 뭐 또는 60여 년 이렇게 이산가족을 살았는데 뭐 며칠 빨리 만나거나 며칠 늦게 만난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건 없죠. 그러니까 뭐 날짜를 며칠 땡기고 미루는 거를 기싸움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상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 희망하는 이산가족을 선발해서 북측에 넘긴다 하더라도 또 북측에서 해당되는 그 이산가족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남북 사이에 상호성에 입각해서 북측 사정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해서 북한이 어떤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일부 그러니까요. 그 예측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산가족 상봉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는 일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10월 20일부터 이렇게 상봉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당창건 기념일 전후에서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도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그 8.25 합의의 첫 단추가 이산가족 상봉 사업인데 이 상봉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합의도 이행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합의했던 그 당국 간 대화를 서울에서 또는 평양에서 갖기로 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그걸 일정을 잡아서 사전에 이제 강력한 어떤 그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표시하고 추가 도발을 막는 그런 이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그 8월 15일 그 지뢰 도발에 대해서 의뢰 없이 이 그 주체를 명시한 사과 표시까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만든 합의를 한 달 후에 파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앞뒤가. 네. 그래서 아마 북한도 그 10월 그 말로 이렇게 잡아놓은 걸 볼 때 그간에 이제 그 상봉 사업에 문제가 될 추가적인 어떤 도발 행위는 자제할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예. 물론 이제 그건 뭐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의된 대로 당국 대화를 빨리 재개해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협의와 그 협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이제 북한에서 일정을 미룬 것이 당창건일에 어떤 도발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물론 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러니까 앞뒤 문맥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 달 후에 합의를 파기할 거라면 그 사과까지 하면서 합의를 굳이 만들 이유가 있었겠는가 북쪽에서 네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지나고 봐야 이제 이게 그 가설이 검증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곧 돌아서서 도발해서 파기할 것 같으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 그 북한에서 이렇게 일정을 미룬 것 중에 하나가 우리보다 북한에서 이 이산상봉 행사를 위한 그 과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도 정리가 잘 됐고 이제 컴퓨터로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고요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데이터가 우리처럼 이렇게 안 갖춘 건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질문하신 걸 한 3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이 여기 탈북자 하신 분들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북한 주민들 모두가 출신 성분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출신 성분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예. 북한은 지금 사실상 이런 그 출신 그 성분 분류를 세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그 핵심 계층이고, 두 번째는 기본 계층이고, 세 번째는 이제 복잡 계층, 뭐 쉽게 얘기하면 적대 계층이라고 네. 봐야죠. 그래서 3개 계층으로 나누고 이 3개 계층을 다시 세분화해서 51개, 51개의 부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전부 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요.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거, 독재 체제라고 하는 거, 유일 체제라고 하는 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성분을 다 조사해서 이렇게 51개 부류로 나누고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예. 가지고 데이터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우리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일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잖아요.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일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산가족들이 자꾸 만나면 정보가 교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체제 불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러한 것을 한국과의 협상의 카드로서 이산가족 상봉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이 접근하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접근 방법과 북한이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뒤로 늦춰졌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한다라면 조금 전에 보도에 나간 것처럼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낮은 선봉지구에 지금 큰 물이 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좀 찾는 데 시간이 걸려서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10월 20일부터 26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저는 수용을 해요. 네. 이제 그런 차원이고요.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당 창건 기념일 70주년하고 저는 연관돼서 이렇게 이제 늦게 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싶은데요. 얘기하고 싶은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당 창건 기념일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이 중요한 이벤트로서 자기들의 70년 당 창건 기념일을 축제하는 축제의 기념식으로서 이것이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아니냐는 것을 저는 결정한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북한 스스로는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당 창건 기념일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더 크게 해놓으면 당 창건 기념식에 다른 것들에 기념해야 될 것들이 오히려 색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좀 연기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네.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북한이 굳이 이렇게 무박 24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늦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이 네, 가능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산 상봉에 대해서 남과 북이 접근 자체가 이제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반짝 이렇게 100명 만나는 거 외에도 정례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서신 교환이나 생사 확인이라도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북한에서는 예전부터 뭐 이산 상봉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확실히 본인들의 체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까?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이산가족을 계층적으로 보면 이제 동료 계층 정도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산가족인 경우에도 이산가족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6.25 때 뭐 전쟁터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그 이산가족 명부라는 것이 잘 정리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주민들에 대한 전산화는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이산가족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이제 속여서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단을 올려보내면 그걸 이제 찾는 작업이 일부 필요하고 또 이제 아까 시간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라라든가. 교육이 꽤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들었어요. 이제 뭐 속된 표현으로 뭐 뗏물 뺀다 이런 말도 이제 과거에는 예. 했었죠. 이제 너무 북한의 생활이 고달픈 모습으로 이산 가족들이 만나게 되면 남측 그 이산 가족들이 그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좀 먹는 문제도 좀 잘 먹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훈련도 받고 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두 달 걸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북이 그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이제 지체된 것도 막 그런 부분에서 북의 기본적인 입장이 반영된 문제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산상봉을 사실 북한에서는 협상 카드로 늘 사용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고 조용합니다. 그 5.24 뭐 해제 이 얘기도 없고 금강산 관광 문제 이 얘기도 전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안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박 24시간 동안에 전혀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대신에 이분들이 우리 남북한의 공동 합의문을 보면 사실상 이번에 10월 26일 날 뭐 금강산에서 100명씩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뒤로 미뤘거든요. 그 뒤로 미룬 것을 제가 못 외워서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런 이게 의미가 있는데요. 남과 북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어서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해서 상호 관심사들을 폭넓게 해배해 나가기로 한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에 이분들이 얘기는 저는 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접점을 못 찾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차후에 남북 당국자 회담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한국이 관심 가지는 부분과 북한이 관심 가지는 부분,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상봉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 그러면은 여기에는 예를 들면 정기적인 상봉이라든지 또는 고향 방문이라든지 또는 영상 뭐 그 통화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상호 관심사들을 폭넓게 여기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하나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고 하나는 상호 관심사니까 그러니까 그 상호 관심사 속에 바로 금강산 그렇습니다. 관광도 있을 수 있고 또 5.24 문제도 이 속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뒤로 미뤄놨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국자 회담이 좀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지금 그 8.25 합의를 잘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8.25 합의에서는 그 추석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적십자 접촉은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접촉이지 그 이상의 여러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례화 등 이산가족과 관련되는 여러 문제들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일단 당국 대화를 하고 당국 대화에서 잘 되면 여러 분야의 그 대화와 협상이 진행된다고 돼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방금 읽으신 2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수순상으로 총체적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당국 대화가 한번 이루어지고 거기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어서 이산가족 정례화라든가 생사 확인이라든가 서신 교환 뭐 이런 고향 방문 등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이제 거죠. 더 중요한 건 사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당국 회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나가느냐도 사실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통통 라인이 되살아날지 아니면은 북한에서 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예민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2가 될런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원래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 장관급 회담이 합의가 됐다가 서로 격이 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무산된 적이 있죠. 이제 그때도 그 참사급을 내려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강수림 책임 참사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6.1제 장관과 격이 안 맞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2+2 회담에서는 통일전선부장과 우리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카운터파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격의 문제를 조금 희석시켜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난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대화 채널이 열렸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우리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이 만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인데 아마 그 부분에서 북이 그 격의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경우에 이게 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잡해지면 다시 2+2 형태로 그러게요.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뭐 그 방법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이미 예. 이제 한 번 또 만났던 오랫동안 사람들이기 그 때문에. 예. 현안을 논의했던 당사자들이 만나서 그렇습니다. 가닥을 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을 김현수 교수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쎄 우리 대응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일단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만남이 잦아지는 것 자체는 고무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대응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요.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김정은이가 어떻게 치러낼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0일을 전후해서 정말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을 하기 위해서 축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예. 남북한 간의 8.25 합의는 물론 중국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같이 논의했던 한중 회담의 모든 내용 그리고 육자 회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에 정리하는 물 건너 간다라고 봐야죠. 만일에 예. 김정은이가 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서 이런 축포를 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8.25 회담은 8.25 회담대로 가고 남북 간 회담과 또 육자회담의 그 등장 가능성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김정은한테 달려 있지만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뒤에 호들갑을 뜨면서 우리가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 중국, 미국 등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더 남북 관계와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 남북 관계 참 변수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회담도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아무쪼록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현수 교수, 고유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